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즐거운 일요일이네요. 서울은 지금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날씨는 맑아요, 그리고. 자,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어제 그 라이브 방송을 했잖아요, 제가. 그때 시간을 내서 참여해주신 분들께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이제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제 방송을 본 건데, 저는 굉장히 고마워요. 뭐 국내에 계신 분들은 늦은 저녁이었을 거고 또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서부, 동부에 따라서 뭐 이른 아침 또는 좀 늦은 아침이 됐을 거고 그리고 또 호주나 이쪽 중국 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새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에 계셨던 분들은 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은 그때 이제 낮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고생들 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해 볼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때 몇 가지 좀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자, 최근에 그 미국 증시는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쵸? 한 며칠간,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었죠. 그 S&P가 3천을 뚫고 끝나면은 3130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그 얘기를 했는데 S&P가 3130 충분히 가고도 지금 요렇게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요거는 다우, 나스닥, S&P 그 다음에 러셀이에요. 아래 거는 1년간 최고점이고요. 위에는 그 금요일 하루 레인지예요. 보면은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은 최고점까지는 좀 가야 돼요. 자, 나스닥은 어때요? 나스닥은 최고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그쵸? 엄청납니다. 지금 나스닥은. 그리고 S&P는 어때요? S&P도 여기까지 왔어요. 요만큼 좀 더 가야 돼요. 여기처럼 다우. 그 다음에 러셀은 귀여워요. 똑같아요. 이렇게. 네, 이것도 조금 좀 더 가야 합니다. 최고치를 가려면은. 자, 이게 결국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이유는 미국의 경제 리오프닝과 이제 연관된 업종이 끌어올렸어요, 이게. 그게 뭡니까? 에너지, 또 여행, 트래블. 그 다음에 트래블엔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hospitality, 숙박. 그 다음에 카지노. 그 다음에 transportation. 여기에는 크루즈도 있을 거고 뭐 에어라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며칠 폭등을 주도를 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걸 또 다시 봅시다. 그거를 지금 이 차트 모양으로 이제 보여주는 모습인데 요게 1년 전 모습이에요. 금요일 기준해 갖고 그래서 지금 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최고치를 거의 뭐 경신하고 있죠.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사람들이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작년 말 10월에서 12월 달에 어떤 주제가 핫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뭐가 핫했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 안 돼요. 이때 가장 핫한 주제가 5G였어요. 5G. 5G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5G 아무도 관심 없어요, 지금. 저한테 5G 관련해서 문의하시던 분도 좀 5G 얘기를 안 해요. 그만큼 그 우리의 이제 관심사가 5G만큼 빠르게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여행, 항공, 관광, 에너지, 정유 이쪽에 지금 다 포커스 되어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최근에 이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셔야 할 게 뭐냐면은 그런 소재들 있죠. 여행, 항공, 관광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전에 평소에는 관심을 끄는 업종들이
아니었어요. 요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미국은 이런데 이것도 보세요. 비슷하지 않아요? 덱스. 자,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도 지금 미 증시만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그 독일 증시도 보면은 텍덱스 이게 독일의 이제 기술주들 몰려 있는 지수인데 요것도 거의 뚫었어요. 지금 기술주들이 다른 거를 계속 그냥 그 뭐라 할까 이기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테크 시대라는 거예요. 테크 시대. 그래서 테크에 투자를 일부 안 하고 있었으면은 조금 소외된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텍 쪽은 한 종목은 담아두자. 이런 말씀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가 됐던 간에 제가 그거는 알려드리진 않을게요. 그거는 각자 자기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좀 합시다. 최근에 엄청나게 단기간 내에 플러스 50에서 뭐 한 많게는 100% 이상 수익권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또 유튜브나 그 인터넷 커뮤니티, 주식 관련된 커뮤니티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그런데 또 가보면은 아마 자랑하는 인증글도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겁니다. 자기 뭐 플러스 50% 수익 냈다 며칠 만에 또 뭐 플러스 100% 이상이다 뭐 이러면서 인증글이 계속 좀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이 단기로 수익을 내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갖고 큰 결실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진짜 축하를 해줘야 돼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알고 있다시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쵸?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해갖고 큰 수익을 본 거니까. 저는 축하해 줍니다. 왜냐면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주식에 무슨 스킬이 있고 없고 간에 일단은 리스크 테이킹을 했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미국 증시가 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증시 상황은 아니라는 걸 대부분 공감을 할 거예요. 그쵸? 저도 그렇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길 보면은 이제 무거운 대형주들, 뭐 보잉도 될 수 있고, 하여튼 뭐 다우에 있는 30개 종목들 보면 다 무거운 주식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연일 뭐 10%, 15%, 20%, 40%씩 뭐 특히 뭐 AAL은 막 플러스 42%씩 막 올랐잖아요, 하루에. 그렇게 폭등하는 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우리나라 코스닥의 시가총액 1000억 이하 이제 조그만 주식들이 세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라고 봐야죠. 하루에 뭐 3, 40%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플러스 30% 상한가 캡이 있지만은 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정상이다, 지금. 정상적인 지금 미국 증시는 아니다. 하지만 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비정상적인 주식시장에서 그냥 단기로 치고 빠지면서 수익을 내면 돼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비정상인 그 증시에서 거래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물론 이제 물릴 가능성도 크지만은 수익을 거둘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런 장은 분명히 자기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럴 때는 투자에 나서야 돼요. 공격적으로. 물론 저는 이제 중장기 투자자라서 제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잘 못하는데 저는 단기 트레이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기 트레이딩도 그거에 맞게 잘하면은 나름의 매력이 있고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도 하나의 투자의 방식이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무조건 장기로 가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장기가 맞는 사람들이 있고 단기가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단기가 맞지 않다고 단기가 나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단기도 분명히 좋은 투자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비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국내 주식만 하다가 이 해외 주식에서도 이제 초단타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을 했다가 이 겁 없이 해외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이 저는 우려가 돼요. 자, 이 해외 주식으로요, 1년에 5에서 10% 버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플러스 42%씩 연일 13%, 20%씩 이런 거를 맛보게 되면요, 나중에 플러스 10% 이상 올라도 굉장히 시시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서 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신 분들이 이거 보니까 뭐야, 내 거는 안 오르는데 이렇게 단타 치니까 뭐 거의 뭐 50%, 100%씩 벌 수 있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는 인베스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 모습을 딱 봤을 때 트레이딩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에 맞게 어떤 게 자기한테 맞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갖고 이게 맞다고 하면 트레이딩 쪽으로 쭉 밀고 나가세요. 트레이딩 했다가 인베스팅 하다가 이거 했다가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도 저도 아닙니다. 인베스팅 할 거면 100% 인베스팅 가시고 트레이딩 할 거면은 100% 트레이딩 가세요. 어중간하게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큰 돈 벌 수도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쭉 한 30년 넘게 투자를 해보니까 트레이딩 하면 트레이딩, 인베스팅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처음부터 단타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그쵸?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난 이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야 하면서 이 미국 증시에 뛰어들었다가 자기 종목은 이렇게 가는데 남들은 막 수익 내는 걸 딱 보면은 좌절감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자, 좌절감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파도를 타요. 아시겠죠? 죽어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실은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이거는 이제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해당이 될 텐데, 인터넷에는 대부분 자랑글, 자랑글이 주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모두가 수익 낸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할 때, 이렇게 폭락할 때 있죠. 폭락할 때 자랑글 잘 올라오지도 않고 크게 이렇게 상승을 해야, 그때 상승을 해야 손실나던 구간을 공개를 하면서 자기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섰다고
이제 자랑글이 이제 올라올 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이때 사든 자기가 바닥에 매수했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주로 상승할 때 자랑글이 나온다. 이럴 때는 안 나온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자, 하락할 때 사서 바닥에 판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때 에이 매도. 더 기다리면 될 거를, 그쵸? 미치고 환장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상승할 때 사서 하락할 때 판 사람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갔을 텐데, 이것도 미치고 환장합니다. 또 하락할 때 못 사다가 상승할 때 샀어요. 근데 상승하다가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꺾이니까 이거 이제 다시 큰 하락을 보이는 건가 해서 겁이 나갖고 손실을 보고 판 사람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계속 올랐을 텐데, 이분들도 미치고 환장해요. 또 상승할 때 자, 몇 프로 수익 내고 팔았어요. 그 다음에 자,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몇 프로 빠지면은 매수하겠다. 그냥 박스권 매매하는 거죠. 몇 프로 하락하면 매수하겠다. 마음 먹었다가 막 폭등을 해요. 그런 걸 또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미치고 환장해요. 내가 안 팔았으면 되는데 하면서 하고. 그러면 이 올랐을 때 살 수 있을까요? 또 못 사요. 왜냐면은 이 싸게 샀던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못 사면은 자기는 너무 비싸게 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사요 또. 그리고 또 하락할 때 사서 상승을 바라다가 더 큰 하락을 맞이해갖고 이렇게 맞이해갖고 팔고, 그 다음에 바닥까지 가는 걸 딱 보면서 좋아해요. 그래, 잘 팔았구나. 바닥까지 간 걸 보고. 그런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는 어머나, 내가 판 가격보다 한 플러스 50% 올랐네. 이런 분들도 있고, 미치고 환장해요, 이런 분들도. 그래서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초단기 수익을 낸 부류예요. 그러니까 이 중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이 최근에 수익 내신 분들, 50%, 100% 수익 내신 분들. 그래서 그거 하나 보고 모두 죄다 다 수익 내고 있다고 보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조용히 티 안 나게 주식을 해요. 공개 안 해요. 그럼 왜 공개해요? 공개해서 뭐 좋을 게 뭐 있다고, 그쵸? 근데 요즘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시대가 이제 바뀌어갖고 유튜브 많이 봅니다. 요즘은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뭐 이런 리포트 별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 게시판에 올라오는 그런 내용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요즘은 유튜브들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보여주기를 통해서 조회수도 올리고 구독자 수도 올리고, 그쵸? 유튜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뭘 해요? 주로 수익률 자랑하고, 또 뭐 합니까? 종목 소개를 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뭐 배당주 소개, ETF 소개, 뭐 유망 종목 소개, 그 다 종목 처음부터 끝까지 종목이에요. 그렇죠? 유튜브 이제 해외 주식 관련된 영상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배당주 속에 ETF 속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도 실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뭐 제 포트폴리오를 막 공개하고 막 종목 위주로 이 채널을 꾸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이제 종목도 잘 모르겠고 단기 수익률도 저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저는 그 연 단위로 전 끌고 가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종목을 딱 소개를 했는데 남들은 뭐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처럼 막 폭등하는데 제 거는 막 하락 막 하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쵸? 왜냐면은 저는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걸 좀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걸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소개하고 그래봤자 저한테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도 제가 왜 그 종목을 투자하는지 이해를 대부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는 종목 소개를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 채널은. 근데 괜찮습니다. 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제가 뭐 이거를 채널을 시작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몇 분 모셔갖고 가치 있게 많은 정보를 갖고 가시면 그걸로 저는 만족해요. 자, 좀 마무리 좀 해볼게요. 좀 길어졌는데 자, 단기든 중장기든 자기만의 페이스대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남들이 대박이 나던 말던 쉽지는 않겠지만 자, 본인이 믿는 길이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투자하겠다. 꾸준히 흔들림 없이 쭉 진행하시는 게 결국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주식 앞에서는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왜냐면은 주가라는 거는 내 생각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며 투자에 임해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는 이 돈이 없어도 앞으로 계속 수입이 생길 테니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셋으로 임해야 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요 영상으로 제가 좀 마감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